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미래를 두고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미래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편리한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모든 큰 변화라는 게 사실은 작은 흐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화폐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 지갑에서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바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흐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예요. 2015년에 벌써 국민 절반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썼고요. 결국 2017년에는 중앙은행이 아예 지폐랑 동전 생산을 멈추는 정말 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국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먼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변화 속도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이 전체의 딱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사회를 두고 전문가들이 무현금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돈은 없이 오직 디지털 정보로만 모든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하는 거 정말 편하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전자화폐가 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요. 정말 편리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그 가치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현금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엄청난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중앙은행이 보증해주던 가치의 안정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보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자화폐를 믿고 쓴다는 건 결국 공공기관인 중앙은행을 믿는 게 아니라 특정 민간 기업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민간화폐 시대가 오면 과연 중앙은행이 앞으로도 필요할까? 이 질문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간 전자화폐가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면 현금 공급을 조절하던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거라는 거죠. 그 논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돈의 양, 즉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힘도 당연히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앙은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죠.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민간 전자화폐가 나와도 결국 그 가치를 측정할 안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전통 화폐를 관리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앙은행들은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반격 카드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가 줄여서 CBDC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 전자화폐처럼 쓰기는 아주 편리한데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공 디지털 화폐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91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CBDC의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쪽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주겠다는 거죠. 민간 전자화폐의 편리함과 중앙은행의 신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도가 명확해졌죠? 한쪽에는 민간 기업의 혁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앙은행의 반격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쟁이 과연 우리 화폐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은 민간 기업이 만든 돈으로 채워질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이 만든 돈으로 채워질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이 선택에 우리 금융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민간 기업이 가진 속도와 혁신이라는 무기와 중앙은행이 가진 안정성과 신뢰라는 무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딱 10년 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